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이제 온라인 수업 마지막이 될 거라고 인사까지 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네요. 진짜 안 하게 될 줄 알았거든. 방학 이렇게 보내는 동안 이제 2학기 때는 계속 이제 등교 수업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냥 온라인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수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다시 이제 어색해졌어요. 이것도 안 찍은 지 지금 벌써 몇 주 지나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처음으로 좀 리셋이 된 것 같아. 원래도 좀 어색했지만은. 자, 그래서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또 다시 전국적으로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2학기 때도 잘못하면 또 1학기 때처럼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수업 형태를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아지길 바라야 되겠지만은 9월달 초까지는 일단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기 바랍니다. 물론 근데 뭐 이 영상 보는 거는 아마 학교 나와서 지금 나하고 같이 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얘기도 해주고 그러겠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뭐 그 뒤에 뭐 좀 잠잠해지면 다시 전부 다 학교 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수업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교실에서도 전부 다 마스크 다 쓰고 있고 그래야 돼요. 준상아 마스크 쓰고 막 있고 그래야 돼 지금. 안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뭐 한 명이라도 뭐 걸렸다, 뭐 그렇게 돼가지고 막 터졌다 이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독도하고 간도 이야기를 지금 인터넷에서 본 반도 있고 안 본 반도 있을 거야. 근데 자, 안 본 반은 그거를 지금 오늘 집에 가면은 8분짜리예요. 8분짜리. 그거 집에 가서 EBS 온라인 클래스 가서 전부 다 일단 듣고 그 다음 진도부터 오늘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부 다 대체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하고 문화 파트를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나하고 경제 재미없어. 재미없는 걸 하도 알아. 그래서 좀 빨리 끝낼 거예요. 좀 재미없는 경제 이야기. 물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는 싫었거든. 자, 요런 거 3시간 일주일 동안 하고 넘어가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김성환 선생님이랑 같이 온라인으로 당시에 이제 문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학교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 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경제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이게 뭐 내용은 조금 재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요한 것만 압축해서 빨리 보고 넘어가겠어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침입을 해왔느냐. 당시 자, 열강의 경제 침략 제목을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2시간에 걸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뭐 하나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당시 그럼 이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쟤네들이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했냐면은 개항장에서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자,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개항장은 일단 개항한 장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개항, 어디를 갖다가 개항을 했어? 어디를? 기억이 나야 돼요. 이거는 얼마 전에 했는 거니까 시험도 쳤고. 어디? 그렇지. 우리 강화도 조약 때 일단 부산을 개항하고 오픈하고, 자, 그리고 나머지 2개의 항구를 추가적으로 개항을 했어요. 어딜까? 이거 지금 교실에 있으면 이제 붙잡고 물어보면 되는데, 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뭐 희한한 거 많이 나왔다 그랬죠? 막 울산도 튀어나오고, 시험에 냈잖아. 울산도 튀어나오고 뭐 오만데 다 튀어나왔는데, 자, 일단 부산, 그리고 어디? 원산이에요. 하나는 원산, 또 하나는 어디? 그렇지, 인천 되겠습니다. 인천. 이렇게 3군데. 뭐 대략적인 위치도 알고 있으면은 뭐 나쁠 건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저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 있으면은 부산은 어디 있는지 이건 다 알죠.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부산은 여기, 부산은 여기.
원산은 어디요? 원산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저 남한 땅은 아닙니다. 저 이북이죠. 여기가 원산. 인천은 뭐 다 알 거 아니야. 비행기 타러 여러분들 가는데 인천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군데인데 하필이면 이제 일본이 요 세 군데 항구를 개항하라고 했는데 또 전부 다 또 속뜻이 다 있어요. 뭐 아주 그냥 짤막하게만 얘기하자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제일 특징이 뭐야? 그렇지. 일본하고 이게 아주 그냥 가깝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물자를 일본으로 빼돌리기가 쉬워.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에서 부산을 갖다가 일단 오픈을 하고, 자, 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안 와닿죠. 우리나라 땅이 지금 일단은 아니니까.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어떤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 왜? 일본은 당시에 어디랑 경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요 위에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은 여기서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군사적인 목적. 자, 그 다음에 인천. 여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디랑 가깝다? 그렇지, 수도인 서울의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수도 서울에 뭐로서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더라. 그래서 경제, 군사, 정치 모든 거를 갖다가 전부 다 개입을 하고 싶었던, 간섭을 하고 싶었던 일본의 바람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개항장, 여기에 시장들이 들어섰다 이거고. 자, 그리고 거류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에요, 거류지. 거류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나 이제 지금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장사할 때 굳이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그러고 있진 않아도 돼. 그냥 조금 장기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굳이 거기서 뭐 물러 살면서 물건 팔고 그렇게는 안 해도 되잖아. 왜? 교통 발달했고 통신 발달했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뭐 잘 팔리고 있어요 하면 되고 물건 보내주면 되고. 내가 미국에서 택배도 시키는 세상인데, 그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근처, 요 개항장 근처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거기서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주하던 장소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거류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거류지에서 보통 무역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요게 그래서 이제 개항장의 거류지 무역이란 말입니다. 그럼 밑에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내용이 들어가서, 자, 항구 안에서만 근데 사람들이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부분만큼을 우리가 나름 이제 할당을 해줘요. 요 안에서 너희가 장사를 하도록 해라. 여기서 살면서 너무 많이 기어 나오지는 말고, 너무 많이 이 안쪽으로 기어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거긴 너희끼리 모여 살아. 근데 그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정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 안에서만 활동, 책에도 나와 있지만 심리는 4km입니다. 4km.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반경, 부산 항구 반경으로 4km, 4km 좀 크네요, 표시가. 자, 원산에서도 4km, 인천에서도 4km.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서 너희가 머물면서 활동을 해라 라고 정해줬어. 이게 기억이 나야 돼, 지금 사실. 그런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그죠? 요건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기는 해요. 자, 이거 언제 뭐 기억이 나야 돼. 조약 이름 엄청 긴 거.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쓰진 않을게요. 왜냐면 그렇게 막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려운 거야.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중에 한 개인데 거기 보면 요 내용이 있어. 너희는 여기 심리 안에서 활동해라.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 안에서 일본 애들이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은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거에 조금 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여기서 물건을 판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 대구에 살고 있는 내가 있어. 내가 대구에 살고 있어. 대구에 살고 있는 요 최상원이가 나도 돈을 좀 벌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할까?
어디랑 어디랑 연결하면 돼요? 그지? 요 부산에 있는 요 개항장 여기랑 요쪽에 인천에 있는 개항장이랑 여기를 딱 연결해서 여기 가가지고는 요거 사오고 저기 가가지고는 요거 사오고 그런 다음에 대구에 와서 어떻게 하면 돼? 좀 더 비싼 값으로 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챙기고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중간 상인들이 등장을 해서 나름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완이 있는 사람은 돈을 또 많이 벌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중간 상인도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런 이제 거류지나 개항장 같은 경우에 요 개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어? 저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 내용 어떤 거 있어요? 그렇지. 여기 대해서는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거였어요? 영사재판권.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비슷한 말로 하면은 뭐였지? 치외법권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일본 애들이 범죄를 일으켜. 그러면은 어느 나라 법대로 처리돼요? 우리나라 법대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일본 법대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영사재판권입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 내용 중에 한 개예요. 이게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일본 애들하고 조약을 맺을 때 조금 잘못했어. 당시 뭐에 대해서 관념이 우리가 없었냐면, 개념이 없었냐면은 관세라고 하는 게 개념이 없었다 그랬죠. 지난번에 배울 때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서 자, 여기 무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조약을 체결을 했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이제 불리하죠. 일본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갖고 와가는 이제 상품들을 관세 없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물건들이 그걸 내서 못 이겨. 그럼 일본 애들은 당시에 이제 어떤 거를 많이 수입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팔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당시에 전 세계에서 산업혁명을 시작한 이 나라. 역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을 했는데, 산업혁명 그러면 뭔가 대놓고 처음부터 막 기차 같은 거 막 만들고 막 지나다니고 뭐 자동차부터 만들고 이랬을 것 같지만, 의외로 산업혁명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먼저 만든 기계는 요 옷감 짜는 요겁니다. 실 만들고 옷감 짜내고 요 기계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 방적기, 방직기 뭐 이런 기계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엄청 유행했던 게 어디산 면직물이다? 그렇지. 영국산 면직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요게 일단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요게 인이야, 인. 들어왔어. 요걸 이제 일본 애들이 사서, 일본이랑 영국 친했거든. 사서 우리나라에다가 좀 더 어떤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그렇지, 좀 더 비싼 가격에다 갖다 팔아야지 이윤이 남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갖다 팔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물건들이 밖으로 나갔느냐? 우리가 뭐 갖고 있는 거 이밖에 없잖아. 자, 쌀이 나가게 됩니다. 쌀. 자, 그래서 요게 들어오고 쌀이 나가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제 쌀 우리 뭐 많이 팔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기면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 또 이제 그 전에 조약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쌀은 무제한적으로 유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쌀이 계속 나갑니다.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이제 계속 그냥 팔아 넘기는 거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쌀이 부족해지죠. 자, 쌀이 부족해져. 그러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쌀값이 폭등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선생님 쌀값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 농사 짓는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쌀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못 먹어요. 그렇겠죠? 못 먹어. 쌀을 갖다가 못 먹는 현상이 일어나. 자, 그리고 영국산 면직물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 물론 이게 안 통하는 나라도 몇몇 있긴 있어요. 이게 영국산 면직물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서 해도 워낙에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니까 영국 애들이 중국에다가 뭐 팔았어? 아편, 마약 같은 거 팔아서 억지로 이제 맞추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를 당시에 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우리나라의 수공업, 요게 전부 다 이제 몰락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또 이어지게 돼요. 그 연쇄적인 작용을 하고 있었다더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힘들어지고 있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요까지만 보면 이제 일본이 한참 잘 나가고 있었어요. 일본이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그 시점이었는데 여기 이제 새롭게 청나라 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언제부터냐면은 요거죠, 요거.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요때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로 막 들어와요. 왜냐?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조약이 이름 정말 긴 건데 기억이 아마 잘 안 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의외로 이거는 또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어. 너무 긴 건 잘 외우더라고. 자,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세요. 10글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자, 길게 한번 적어볼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아우 길다. 자, 요런 게 체결이 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뭐 조선을 갖다가 뭐 청나라의 속국으로 인정을 한다 뭐 이런 막 슬픈 내용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청나라 상인들이 어디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여기다가 이제 못을 박아 버리냐면은 내륙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감이 잘 안 왔을 거야. 저게 왜? 저게 왜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예요? 저게 뭐 우리나라에 심각한 거예요? 내륙으로 좀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일본 애들은 봐봐. 일본 애들은 여기 한국 기준으로 해서 요 안에서 전부 다 장사지를 해야 돼. 요 안에서. 자, 근데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통과된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제한 없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 애들에 비해서 중국 애들이, 청나라 애들이 오히려 우위를 보여요. 우위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향력이 이렇게 막 커져가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량을 봤을 때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엄청 높았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참 진행되다가 청일 전쟁 1894년 직전쯤 되면은 한 49대 50 이 정도로 해서 거의 이제 똑같아져.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그 뒤에 전쟁해서 청나라가 망해버린 뒤에는 이제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지만 여튼 이렇게 이제 조선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게 됐습니다. 청나라 애들이. 자, 요런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잠깐 옛날에 우리가 일본하고 한번 체결해 놨는 조약을 한번 보자. 근데 당시에 우리가 너무 국제 정세를 몰라서 이상하게 맺은 조약이 있는 것 같아. 맞잖아. 제일 대표적인 거 뭐 아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미국 애들은 뭐 관세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주던데 일본 애들은 당시에 이걸 왜 인정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한테 진지하게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조약을 다시 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조약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죠.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약을 한 개 체결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나름 그래도 우리한테 긍정적인 거, 근데 이제 나머지 하나는 좀 부정적인 거. 이래 가지고 이제 체결이 됐는데, 자, 어떤 게 일단 긍정적인 거냐면은, 자, 아까 전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제일 큰 거, 그렇지, 요거.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부과가 돼요. 일본 물건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올 때는 세금을 붙여서 들어오게 돼.
우리나라 상인들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좋은 거 한 개 더 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뭔가 우리 불리한 거 있었잖아. 지금 안 좋은 거. 이거 안 좋았잖아요. 이거 쌀이 무한대로 막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바로 요점. 그렇지.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한대로 안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방공령이라고 하는 걸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봤을 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쌀이 너무 부족할 경우 지방관은 뭐를 내릴 수 있다? 방곡령. 자, 곡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방어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오, 좋다. 근데 이거 나중에는 뭐 나중에 우리 다다음 시간에 얘기 나오겠지만은 별 쓸데없는 내용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할게요. 자, 여튼 요런 게 있었고, 근데 마이너스 되는 것도 한 게 있었어요. 일본 애들이 말하는 거지. 야, 너희한테 좋은 거 우리가 다 해줬잖아. 그러면은 우리도 한 개 내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해봤지. 뭐?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를 끄질고 오냐면, 야, 그거 보니까 미국 애들이 그 좋은 관계 가지고 있던데. 미국 애들? 뭐죠? 그렇지.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요거. 이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 이거. 이거를 물론 우리가 받기는 받았지만은 이거를 내주니까 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돼버렸어요? 말 그대로 일본이 지금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게 돼버리니까, 자, 중국 상인들이 지금 내륙으로 다 진출을 해. 이권이 큰 이권이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자동으로 일본도 내륙 진출 가능해집니다. 왜? 이 중국 애들이 갖고 있는 이권이니까 일본도 똑같이 해달라. 이것까지 이제 뭐 생각을 당시에 못했나 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전에 이제 여기서 활약하던 최상원이가 여기서 이제 열심히 중간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 저쪽에 서울에도 갔다가 부산에도 갔다가 그래서 막 물건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구 시내에 중국 사람에 이어서 이제 일본 사람들까지 그냥 대놓고 진출해서는 그냥 거기서 직거래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하고. 하면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이윤을 남겨 먹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의 중간 상인들이 전부 다 몰락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고 말았답니다. 자, 원래 이거보다 좀 더 빨리 해서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 이제 또 생각보다 이게 지난번에 이거 온라인 수업 끝머리쯤 됐을 때는 이제 최대한 내가 양을 좀 줄이는 거를 터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제 옛날 습관이 나와서 지금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다음 우리 요 두 번째 시간 할 때는 조금 더 한 번 더 줄여보겠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그 마스크 쓰고 수업 시간에도 조금 덜 피곤하고 나중에 이제 혹시나 온라인 수업 듣고 그러면은 집에서도 그나마 좀 이렇게 덜 피곤하게 들을 수 있고 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아마 지금 앞에 있는 쌤들하고 지금 이렇게 수업했을 거야. 오늘 요거 했는 거 머릿속에 기억 잘 해놓고 어려운 거 많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두 번째 시간은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